자, 원자와 전기력. 이 파트를 이제 일단은 대단은 이거 해보게 됐는데, 전자기장이죠. 물질과 전자기장. 물질과 전자기장인데, 일단은 이제 물질을 알려고 그러면 원자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일단 뭐 저런 내용들을 좀 순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원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갱이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이게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자 모형. 그래서 변천 과정을 좀 알고 봅시다. 변천 과정. 일단은 옛날에는 놀랄거리가 뭐냐면은 원자가 있는지 없는지. 원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원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보면 되겠고, 가장 먼저 설명한 사람이 돌턴이죠. 돌턴이라는 사람이 딱딱한 공 모양의 세상에 가장 작은 입자 같은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일단은 이 원자라고 하는 거를 자꾸 조사해 보니까 이제 전하를 띠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일단은 이 원자라고 하는 걸 좀 미리 써준다 그러면 원자. 이거 많이 봤을 텐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전자. 이 색깔 보면 되겠고,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또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양성자라고 하는 게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애고, 중성자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으로 아무것도 안 띄죠. 얘는 얘는 아무것도 안 띄는데, 원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제 원자의 얘는 중심에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중심에 있는 거고, 전자는 원자를 중심으로 일단은 뭐 원운동하는 거다라고 대충, 원래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운동을 하면서 원자핵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자핵이 중심에 있는데 양성자랑 중성자 이렇게 쓰면 이 양성자가 플러스니까 원자핵도 전기적으로는 띄는 게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플러스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띈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원자만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중성입니다. 중성. 근데 중성 원자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원자라 그러는 건데, 그 원자라 그러면은 중성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양성자랑 전자 개수가 같은 것들을 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자라고 하는 게 그냥 있냐라고 하는 것만 왔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있는 입자들을 하나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물리학 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이 전자의 발견과 원자핵의 발견입니다. 원자핵의 발견.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전자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J.J.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음극선 실험. 그러니까 음극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음극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자라고 하는 걸 발견했는데,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게 전자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그냥 딱딱한 공모양 같은 게 아니라 플러스를 띄고 있는 요런 입자를 바탕에 두고 있고, 거기에 전자라고 하는 거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요런 개념으로, 즉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톰슨의 모형이라고 되겠고, 뭐 푸딩 모형이라는 걸 많이 했을 때 푸딩 모형. 어쨌거나 전하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좀 보면 되겠는 거고,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음극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마이너스 하나를 띄고 있는 전자의 흐름이다. 또 이렇게 밝혀진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책에 밑에 일단 진공관 실험이라고 하죠. 진공관 실험. 진공관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요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마이너스 극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요 안은 그냥 진공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이제 뭐 부딪히는 게 없다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극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뭐가 나갑니다. 이렇게 이 나가는 거를 음극선이라고 불렀는데, 음극선. 그럼 이 나가는 걸 음극선이라고 그런다면은 저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몇 가지 조사를 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떤 짓을 하냐면은 저기다가 요렇게 생긴 구조물을 여기쯤 대충 있죠. 여기쯤 요렇게 생긴 구조물이라고 하는 걸 두게 되면 요렇게 생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 그래서 일단은 특징을 쓰라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직진성이거든. 요게 이제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 요런 위치에다가 두 번째 이제 바람개비 같은 걸 입니다. 바람개비. 이런 것도 뭔 일이 생기는 거냐? 이런 걸 좀 회전합니다. 회전.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이게 바람개비를 쳐서 돌린다는 소리니까,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저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전기인데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자기장에서 휘어집니다. 이거는 수학도 배웠겠지만은 휘어진다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이제 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말은 결국은 자기장 내에서 휘어지는 걸로 보니 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고, 실제로 네 번째 어떤 전하를 띠지 확실히 알려고 그러면은 전기장을 걸어주면 되겠죠. 전기력이 비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게 어디로 휘냐? 플러스 극판 쪽으로 휘어집니다. 결론 나왔죠? 결론은 전하는 전하인데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 내지 파란색으로 찍은 게 전부 다 이게 전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음극선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직진성이 있으면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게 전자분화라고 해서 이런 모형을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개념을 이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책에도 전자의 발견,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원자 안에서 방출된 전 입자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이겠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걸어주니까 휘어지고, 뭐 NS극을 걸어줘도 휘어지는 건데, 어쨌거나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는 지금 빠졌는데, 어쨌거나 저런 식의 전자의 발견이라고 보면 되겠는 거겠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의 발견.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원자 핵의 발견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알파 입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 핵. 그러니까 전자 빼고 원자 핵만 있으면은 당연히 전기적으로 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쓸 때 뭘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전하를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얇은 금방에 쏩니다. 이렇게 얇은 금방.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두께라고 하는 걸 원자 두세 겹 두께로 좀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이라고. 그만큼 얇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알파 입자를 이렇게 쏘죠. 알파 입자를 이렇게 알파 입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으니까 알파 입자를, 근데 지금 이제 헬륨 원자 핵인 줄 압니다. 이거는. 그러면 대부분은 그대로 이제 통과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은 그냥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쯤 쏘면 9,990 한 8개 정도는 그냥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빼고는 다 그대로 안 간다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결론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구나. 이걸 하나 알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심지어 어떤 애는 이렇게 약간 꺾이게 나오고 어떤 애는 진짜 뒤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뒤로. 이런 걸 우리가 살아냈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그렇게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좀 많이 꺾이거나 많이 튀어나온다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설명 안 되는 거냐면은, 톰슨이라고 하는 게, 그 원자 모형, 푸딩 모형이 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 그런다면은, 이게 플러스를 이렇게 띄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띄고 있으면,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쏜다고 한들 꺾일 이유가 없죠. 이거는 뭐 약간 휘어지긴 하겠지만은 인력 천역 때문에 거의 꺾일 리가 없는 거라 보면 되겠는 건데, 이게 튕겨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가운데 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톰슨의 푸딩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오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냐면은,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그게 아닌 것 같고, 여기 가운데 플러스 하나를 띈 애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그대로 튀어나오는 건데 일부는 이렇게 튕기고 일부는 뒤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알파 입자랑 같은 전환을 띄는 애, 즉 플러스를 띄는 애가 있어야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거고, 드디어 이제 전하뿐만 아니라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걸 가진 애가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를 띄는 애가 가진 애가 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즉 원자 핵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글을 좀 그려본다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애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고, 보통은 행성 모형이라 그러는 건데, 드디어 원자 핵 개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원자 핵 개념. 됐죠? 자, 책 가보면은 이제 원자 핵의 발견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은, 이거는 거의 수준이 뭐냐면 신문지로 대포알 막는 거랑 비슷합니다. 신문지로 대포알 막는 거. 그러니까 신문지에 대포를 맞고 이게 튕겨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저기 얼마나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게 사이즈를 보면 알겠지만은 원자 핵의 두께라고 하는 거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한 15승미터, 이 원자의 크기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한 10승미터쯤 되는데 10만 배가 잖아요. 10만 배가. 이게 거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이거 2mm 대 200m라고 보셨으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한 2mm짜리 모래 하나 있으면은 원자는 한 200m짜리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거의 다 비었다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0,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튕겨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좀 거의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되게 좀 그림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는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되겠고, 실제로 원자 모형을 좀 그려보라 그러면, 원자 핵 그려보라 그러면은 뭐 점찍다 많은 거죠. 이것도 너무 크죠. 보이지도 않겠지만 되게 크다 보면 되겠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어쨌거나 여기에 원자 핵을 발견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면 될 것 같고, 이게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원자 핵을 발견했다, 큰 각으로 튀겨나오는 거를 산란했다 그러는데, 산란했는 걸로 보니까 결국은 안에 뭔가 있어야, 플러스를 띈 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여러 가지 원자 모형에 일단 아까 칠판 썼던 것처럼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의 이거는 이제 행성 모형입니다. 행성 모형. 행성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화학에서 좀 자세히 배우는 건데 원자 핵이 있는 건 맞는데 전자라고 하는 거는 원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전자계학을 정확히 배우면 알겠지만 이 원운동은 가스운동이고 이렇게 전하를 띠는 게 가스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방출되면서 이게 지금 안으로 말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걸로 보니까 무슨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전자 껍질 같은 게 있는 거고 그 껍질 내에서 움직일 때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보어의 원자고요. 닐스 보어. 보어의 원자모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까지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자와 원자 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조금 봤으면 좋겠고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죠 이거는. 그리고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속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전기력 하나 알아낼 게 뭐냐면은 이 전기랑 관련된 거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물론 원자핵을 확대하면은 플러스가 보이거나 전자를 확대하면 마이너스가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일단 원인이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딱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얘랑 같은 전하를 띠는 것들은 서로 밀어내는 충격이 있다. 마이너스도 같은 전하니까 충격이 있는 건데 다른 전하를 띠는 것들은 이렇게 서로 일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전기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종류. 첫 번째가 청력, 두 번째가 인력.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크기를 좀 설명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얘랑 얘들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거를 여기 R이라고 해봅시다. R이라고 그러면 그 전화량을 Q1, Q2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얘 전화량을 플러스 Q1 얘도 플러스 Q1 얘는 플러스 Q2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마이너스 Q2라고 그랬을 때 근데 어쨌거나 왼쪽은 다 Q1 오른쪽은 Q2가 있고 예를 들어서 Q1하고 Q2를 비교했을 때 뭐 누가 한 개가 더 크다 이렇게 예상한다 그러면 그래도 전기력 크기는 안 바뀌죠. 이게 요게 F면 요거도 F입니다. 그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바보같이 전화량 큰 애가 뭐 잘 밀거나 잘 당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고 그때 전기력을 구하는 거 공식이라고 하는 게 K라고 하는 플롱 상수에다가 거리의 제곱에다가 전화량이 곱니다. 전화량 Y 제곱분의 크크크 이래 되는데 Y 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전화량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뭐 Q라 쓰기도 하고 뭐 Q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플러스면 얼마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면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뭐 그런 걸 일단 보는 거로 보면 되겠고 단위는 쿨롬 씁니다. 쿨롬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는 것인데 그럼 플러스 1쿨롬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쿨롬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이너스 1쿨롬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를 모아서 만들어지겠죠. 양성자를 몇 개 모으면 되는데 그걸 마시면 좋겠고 얘도 마찬가지 이 전자를 모으면 되죠. 전자를 몇 개 모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1쿨롬, 마이너스 1쿨롬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6.25 곱하기 10의 18승입니다. 6.25 18로 통화해줘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쿨롬이라고 그러는 거고 양성자 하나하나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만큼 오면은 막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구나 저도 보면 되겠고 전자는 너무 가볍지만 얘도 마찬가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모으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양성자 한 개 전하량은 뭐냐 이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플러스 1쿨롬이라고 하는 거를 6.25 곱하기 10의 18승에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는 그럼 얼마 나오냐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나옵니다. 이렇게 왜 된다 이거는 책 오른쪽 위에 제 개념당에 나와 있으니까 수치를 좀 봤으면 좋겠고 전자도 마찬가지 한 개 전하량 전자가 한 개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를 재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쿨롬이라고 하는 거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풀렁으로 겁나 가볍지만은 양성자 항량이랑 전하는 똑같구나. 근데 부호는 반대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자기학 할 때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쿨롱 법칙은 크기를 말하는 건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전하량 곱에 비례한다는 거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게 어디에 속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여기 있는 전자랑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긴 하는데 워낙 얘는 무게가 얘는 가벼우니까 한 18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거는 실제로 얘는 이렇게 날아가려고 그러는 건데 전기력이 수직으로 잡아요. 수직으로. 그래서 등속 오는 동안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면 되겠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자는 원자 핵에 속박됩니다. 서로 끌어당기니까 이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책에도 저기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전기력인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줄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속박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 자체는 그게 어렵지가 않고 문제 푸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은근슬쩍 내용은 쉽지만 늘 알지만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숙제는 8순서까지 푸는 걸로 됐죠?